예, 지난 토요일 3.1절이었습니다. 근 10여 년간 이 3.1절 중 이 거리에 태극기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 또 전국에 탄핵 문제를 놓고 찬반 집회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자, 2주일 만에 뵙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윤 변호사. 네, 네, 안녕하세요. 유재하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1절입니다. 3.1절에 그 주말에 긴급 문자 많이 받으셨죠? 각지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 먼저 이준석 대변인부터. 예, 뭐 집회가 예고가 됐었죠, 사실은. 예. 특히나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집회 열기가 가장 절정에 달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이제 문자들 받았죠. 뭐 어디 뭐 무정차 한다, 어디 교통 혼잡 있다 받았는데 역시나 많이 모이셨어요. 예. 그리고 또 탄핵 반대 찬성 집회도 있었고, 예, 도심에서 이제 그런 집회가 있어서 예. 태극기가 그런 용도로 시위용으로 쓰이는 그런 날은 아닌데 어쨌든 탄핵을 가운데 두고 너무나 갈린 여론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3.1절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날인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 저는 변호사님. 그 집회 현장에서 나온 음. 구호들이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또 그 3월 1일 날 광화문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인파를 이제 그 뚫고 가면 다 들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무슨 발바송 뭐 이런 거를 같이 연호를 하더라고요. 발바. 예, 발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어허.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 이름을 소환하면서 이제 민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들입니다. 발바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라서 하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알면서 연단에 서는 정치인들. 저는 알면서 갔다고 봅니다. 이걸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의 입장 아니다라고 해도 이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치는 기본적으로 통합하고 협치해야 돼요. 그 길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쪼개진 상황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행태로밖에 읽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정말 우리 사회가 자유주의 지수 엄청 급락했더라고요. 예. 미국의 한 인권단체에서 했는데 이런 식의 평가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드라마틱하게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목도하는 3.1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일단 현장 영상이 또 하나가 준비가 돼 있는데 먼저 그 국민의힘 의원 38명이 이제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주최로 있던 여의도 집회였는데 일부 발언들이 문제가 됐는데 장동혁 의원의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 수인 행사를 하고 있고 법원과 헌재는 우리 법연구회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선관위는 불법 채용된 가족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장동혁 의원의 발언. 자, 어떻게 보셨는지 유재 당협위원장. 뭐 정치적인 수사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3.1절의 정신에는 그리 맞지 않았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3.1절 얘기 잠깐 나왔는데 제가 독립선언서 일부를 좀 어제 다시 한번 봤어요. 예. 3.1 독립선언서에 보면 우리 그 순국 선열들은 스스로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일본을 탓하지 않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선열들의 정신에 비춰 보면 저렇게 그 장동혁 의원의 물론 정치적 수사로 저는 이해하지만 그런 표현이 어떻게 비춰질지 괜히 순결해지는 마음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저는 장동혁 의원이 예. 사실은 좀 국회에서 합리적이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죠, 이분. 그렇죠. 또 꽤 오랫동안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정치적 행보를 하신 분이고 예. 당 대표 출마할 때도 그 옆에서 배석한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광장에 나와서 뭔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판사 출신이
사법부가 우리 법 연구회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뭔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폭력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이러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정치인들이 뭔가 좀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휙휙 바뀌니까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이 장동혁 의원이 같은 집회에서 이제 그 세이브 코리아가 이제 또 교회 분들이 또 많이 왔다. 뭐 이걸 또 감안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 발언은 굉장히 민감하게 비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발언 어떻게 들어야 될지 윤희석 대변인도. 그럼 이게 탄핵을 찬성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는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는 게 맞는 거고 예,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원칙이 좀 훼손되는 느낌을 크게 받기 때문에 글쎄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가 종교인 기독교 한 교회 목사님 주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 대중이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많죠. 예. 예, 모호한 의미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광장의 열기가 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킨 그런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요. 예. 장 변호사님. 우리 애국가에 왜냐면 정청래 의원도 예. 그 마지막 변론 때 애국가를 좀 자랑스럽게 부르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애국가에도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만났던 분이 우리나라 너무 이제 신이 좀 져버린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너무 국격이 떨어지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신의 섭리인 것처럼 계엄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목사라고 지칭되는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또 교계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 이게 제2의 건국이라고 하는 거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또 힘을 받느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극우라고 지칭되고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었는데 주류로 끌려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거기에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의원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연장선상에서 사전투표제도 없애겠다는 법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진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인 논쟁할 수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가볍게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종교적으로도 이날 또 여의도 집회에 세이브 코리아 주관으로 있었고 광화문에서는 또 정광훈 목사 중심의 탄핵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13명의 여당 의원이 갔었습니다. 여기 또 발언이 셌는데 이 장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셔야 됩니다. 처부수자. 예, 때려 부셔야 된다. 서천호 국민의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이고 국정원 2차장까지 하신 분이고 부산경찰청장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 예, 헌재 건물을 부수자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선의를 파악하면? 네,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리적인 불복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당 소속 의원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저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제도권 정치인이라면 특히 선출직 지역 구민의 의사에 따라서 선출이 돼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신 분인데 예. 우리 헌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존재를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는 탄핵 심판을 앞두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저분의 의사가 저희 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포장이 되잖아요. 예. 그 피해는 당 전체가 받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것 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당차원에서 경고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만 네. 네, 그런 수준의 좀 조치도 필요하다. 글쎄요. 뭐 당에서 징계를 하고 안 하고야 또 이제 지도부의 의사가 있겠지만 예.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저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보수 내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지호 대변인.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시스템이나 당을 운영하는 그냥 운영 기조가 어디까지 곤두박질지 정말 예상이 안 될 정도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분이 사실은 보면은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원래는 국회의원이 못 될 사람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줘서 그것도 23년도에 그래서 공천까지 줘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결국은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이건 굉장히 망언에 가까운 행위잖아요. 그런데 예. 이 망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신문을 읽고 정독하고 정치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저질스러운 정치인이 활동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으로 징역 1년,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희망버스 관련한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6개월, 뭐 이런 부분을 받았었는데 이제 사면 복권을 받아서 22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인데 사실 근데 이 발언의 수위를 보면 사실은 구구 유튜버가 했다는 고 해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데 현직 의원이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또 경찰 출신이.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왜 이 발언이 이제 문제냐면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도 있었는데 지금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때려 부셔야 된다. 이 발언 자체가 좀 가볍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사실은? 가볍지 않아요. 예. 진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말씀 주셨듯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사법부가 하고 있다라고 예.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법부 비겁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끝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목격했느냐.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면서 서부지방법원을 이른바 때려 부순 거예요. 이 워딩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서천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모두 쳐부수자. 이거 지어내고 가공한 거 아닙니다. 정확히 워딩이 이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층들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라면요. 헌법기관이에요. 말의 무게가 상당해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이건 그러도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한테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내는구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합니다. 지금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당연히 있죠. 예. 탄핵에 반대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반민주고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당연히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폭력으로 비화되게끔 하는데 방아쇠를 그것도 기성 정치인이 당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뭐 민주당에선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 적절한 수준의 경고 내지는 최대한 다시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당의 책임이에요. 이 변호사님은? 장윤비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예. 당 차원의 조치가 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서천호 의원 개인도 본인이 이제 어쨌든 무리를 빚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수 집회가 지금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나뉘고 있는데 예. 여의도가 조금 더 온건하고 광화문이 조금 더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가 순한 맛이면 광화문 여의도파, 매운맛이다. 광화문파 뭐 이렇게 예, 예. 있는데 이게 이제 매운맛인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집회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여기에 많이 휩쓸린 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당 지도부가 헌재 결정과 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놓은 상태에서 뭐 물리적인 뭐 때려 부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판결에 불복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신 것은 그거는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행위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선을 넘는 언행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민주당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게 생겼는데 안국역과 경복궁역 앞에서는 이제 탄핵 촉구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12.3 내란의 밤이 계속됐으면
연평도로 가서 꽃게 밥이 됐을 것이다. 이 발언을 해서 이게 또 국민의힘 해당 지역구 의원이 연평도 어민들을 좀 모욕한 발언이다. 또 어떤 분들은 해병대를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예. 이 말씀하신 이유가 만약에 그 노상원 씨의 메모에 메모에 따르면 본인이 어떤 위해를 당해서 혹시나 뭐 바다에 수장이 됐을 수도 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취지였을 해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실 수 있죠. 노상원의 메모가 있긴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거를 특정 지역을 얘기했고 그 지역의 특산물에 빗대서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평도에서 어업하시는 분들, 꽃게 잡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먹을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 꽃게의 밥이라는 게 뭘 상징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부터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연평도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의 해전을 통해서 해병대들. 연평 1, 2차 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 또 2020년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의 현장이 연평도하고 멀지 않아요. 그때 민주당의 입장과 태도와 비추어 볼 때 이게 같이 견주어 봤을 때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뭐냐, 안보의식이 있는 거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 말씀 하실 때는 특정 지역 언급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어떤 위해를 당한다는 말씀만 하셔도 된다. 단어 선택이 두 군데나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즉흥적으로 발언하실 때 보면 예.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라고 보기에 정말 놀라울 만큼 발언이 가볍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개를 빗대서 말씀하시다가 또 되치기를 당했잖아요. 그거는 원문은 개가 아니고 돼지예요. 그거 아시고 아마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예. 대중은 판단을 한다. 이거는 주변에서 보좌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진짜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지호 대변인 네. 반론하시겠습니다. 돼지보다는 개가 더 귀여운 애완견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님도 국민의 개가 되겠다고 이렇게 네. 잘 하셨는데 적절한 표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그 연설을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의 예. 발언. 예. 제가 들었을 때는 큰 문제의식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 뭐 사석이든 어떤 인터뷰에서 예. 대화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개엄 못 막았으면 우리가 뭐 한 1000번째, 1200번째 해가지고 뭔가 수장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는 얘기를 저희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특정 지역, 특정 직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불쾌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야당에서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위치에서 봤을 때 예.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요. 야당이요? 아니 여당. 여당에서 벌써 지적하는 거는 집권하시는 생각을 빠르시네. 조금 저희가 성찰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너무 부셔버리자, 예. 처단하자 예. 이런 정치인들의 말폭탄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종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 하실 말들은 저희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지호 대변인 조심해야 된다. 네. 유재 변호사님. 그 예전에 2018년에 자유한국당 당시 이제 우리 예. 국민의힘 전신이었죠. 자유한국당 대변이었던 정태욱 전 의원이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이부망천. 예, 맞습니다. 이 얘기했다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고 탈당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하물며 방금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고 또 해전이 있었던 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일개 정치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무거움은 저는 꼭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단순히 말실수 수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말의 그 경박함 그것이 지도자로서 가지는 그분의 신뢰와 직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얼마 전에 뭐 자기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 실리주의한다 이랬다가 또 뭐 엔비디아 30% 지분을 국민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막 수도 없이 하니까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어떤 게 진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애정을 담아 충고로 드리는 거죠. 예. 충고를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 아니 저는요 국민의힘 이런
정치인분들이 충고를 하면 예. 민주당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저희가 성찰하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 김종인 앞으로도 대변인 요즘 충고해 굉장히 여유가 주시면 생겼어요. 충고해 주시면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 뭐 어떤 격렬한 말의 향연을 좀 중계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다소 당황스럽긴 한데 또 탄핵 반대 집회 이것도 있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옥중 서신을 공개했는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지금 탄핵 심판하고 있는 세 분 재판관이죠. 이분의 이름을 딱 정확하게 거론을 해갖고 옥중 편지를 써갖고 처단하라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 네. 그럼 이거는 아니 이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재판 받았던 분이잖아요. 네, 이 재판관들 네, 앞에서 그렇죠. 재판 받았고 예, 지문 때 진술에 섰으니까요. 응답도 했던 분인데 네. 편지로 이걸 또 각 잡고 처단하라. 왜냐하면 이게 5천만 국민에게 고한다. 기본적으로 처단이란 말을 저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개헌 국면에서. 왜냐하면 전공의들 현업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웃으면서 이게 왜 이거 왜 들어갔냐고 넣었어? 묻었다 했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선 무슨 표현, 그러니까 충격파를 약간 주려고 넣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 그러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예. 처단이랑 국어사전을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이건 어쨌든 사람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예.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요. 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요. 처음에는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그랬어요. 영장 실질심사 포기했었어요. 자기는 방어권 행사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표면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오니까 완전히 표변한 겁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내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인가 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국면에서 부하 수행하는 거죠. 이 내란의 이 끝자락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막아서진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그 연평도를 언급한 부분은 좀 아쉽다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이 부르는 말을 받아 적었다는 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에요. 70쪽이에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살. 그리고 북에서 조치. 북에서 나포 직전에 격침할 거다. 이거는 수기로 다 적은 거예요. 예. 본인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본인의 뜻대로 적은 거냐 때 어쨌든 지시사항을 적은 거라는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거론하는 부분이 완전히 가벼움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ING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겠다는 건 제가 태어나서도 처음 듣는 말이지만 이 헌정 질서에서 이런 국면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이거는 진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나라가. 예. 사실 이건 탄핵 심판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별로 좋은 발언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 같은데 윤석 대변인.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영어의 몸에 뭐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통해서 자기 서신을 공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또 지금 내란 관련해서 피고인이 돼 있고 또 헌재에서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 그것을 반영한 거라고 봐야지. 저희가 이분 말하는 걸 어떻게 막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이분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요. 예, 그는 무리한 얘기고 장외 집회에서 이런 게 전달됐다는 것, 장외 집회를 저희가 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도움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굉장히 그 말을 들으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 자기를 처단하겠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진작부터 뭐 계엄령 위반으로 고소를 하질 않나, 굉장히 변론이 아닌 사실상 정치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변호인단이 자포자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둘 사이가 굉장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물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감정적으로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자꾸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달가울 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공방이 계속되면 곧 한 2주 안에 이제 어떤 최종 심판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선동의 결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 행보는 예.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전에도 보면 자신이 받은 영치금을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한 그 60명의 그런 구속 피의자에게 나눠주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면서 폭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예. 아예 이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음. 폭동 이런 폭력 소요로 뭔가 이 판을 뒤집어 보려는 그런 속셈으로 보이고요.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요. 예. 본인이 무슨 대단한 정치 지도자인 양 흉내를 내고 있는데 저는 사법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러한 뭐 장외 집회라든지 거리 정치랄까요? 이것이 이제 세력을 모으는 데는 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대선 국면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중도 확장에서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도층과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멀어지죠. 멀어지죠. 보수 내부에서도 예. 이런 식의 발언을 달고할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쪽의 어떤 주장 또는 한쪽의 열망을 담아서 말을 하다 보면은 표현이 세지고 막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이 모든 절차를 거의 끝내고 선고만 남겨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더 강한 단어를 쓰고 더 강한 표현으로 그 열망에 대한 그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게 과연 그 목표 달성에 목표라는 게 탄핵 기각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부합하느냐 여부까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감정과 이 합리적인 어떤 루트 사이에서 잘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도 거의 이제 다 와가고 하니 사람이 거기에서는 감정의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이건 참 안타까워요. 저희 입장에서도. 예. 예. 자,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